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부산은 조금 구름이 조금 몰려듭니다. 비가 올련가? 뭐 날도 더운데 비가 좀 시원하게 한번 내렸으면 싶기도 하죠. 이제 뭐 내일 뭐 한동훈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마치고 휴가를 한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죠. 참 길었습니다. 길었어. 이 적폐 이런 말 지난 정권 때부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실상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입금 카르텔, 부패 카르텔, 역시 적폐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적폐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민족성이지, 민족성. 고마움을 전혀 모르죠. 그리고 적반하장, 후한무치는 기본으로 이 DNA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이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그래, 허준이 처음에 그래, 원래 이 끝에 이런 잘 안 듣는데 왜 넣었는지는 좀 그래요. 원래 뭡니까 보면 이제 허씨가 보면 이름에 외자가 유독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벌써 그게 한 6, 7년 전이죠. 회사에 사무실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허씨였어요. 여직원이었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름이 두 자였죠. 성까지 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 자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둘이 같이 밥을 먹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허씨 집안에는 왜 그렇게 유독 이름이 외자가 많냐고. 그러니까 답은 못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분명히 답은 못 들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약간 놀라는 듯 하면서 이제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그건 잘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답을 들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냥 허준으로 하려니까 좀 동의보감 제자 허준 선생한테 좀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럴 거면 이제 굳이 이 준자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하여튼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게 허준이 하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준인데 성까지 붙여서 하면은 허준 이거는 그냥 조사죠, 조사.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왜 이걸 또 제가 올려놨냐면 그제 계속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 그러니까 수학 포기자였는데 이제 20대 중반 돼 가지고 이제 수학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수포자 아니었다고. 굉장히 재미있어 열심히 잘했다. 이게 가짜뉴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소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에서는 다른 나라 언론은 우리나라 이 언론처럼 이렇게 아예 대놔놓고 가짜뉴스를 만들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딱 그 우리나라 소위 언론이라는 그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기 집단이죠. 사기 집단. 여기에서조차도 수학 포기자였다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짜뉴스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수학 포기자 아니었다고 했으면 기존에 수학 포기자였다고 방송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과를 안 해. 그 제가 제목에서 그랬잖아요. 후한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렸는데 사과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하면은 바로 화를 낼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이잖아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 들키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잘못을 들키는 사람 보고 화를 내잖아요. 아니, 주변에 그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 그걸 인정을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를 낸다니까. 그거 적반하장이잖아 그게. 그래놓고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그러냐고 막 후한무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는 기본이고.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그 지금 정확하게 그 언론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 민족성하고 닮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은 그걸 계속 이용해서 이제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 적폐가 이런 이권 카르텔이 적폐긴 하지만 그러한 적폐 집단을 만들어낸 근본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집단의 이 민족성, 국민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적반하장에 후한무치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가짜뉴스 씨발 퍼뜨리 놔놓고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앞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 안 해. 정확하게 이 한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이. 오늘도 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경찰 관련한 거. 기동단 소속 경위 만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새끼들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여수의 그 뭐 화살종 비슷한 이 파출소 오늘 나온 게 건물지 조작했다고 나오대요. 그리고 처음에 10분
아니고 20분 동안 책상 밑에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화살총이 총소리가 나가지고 이 화살총이 그래 이제 뭡니까 그 파출소 내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래 뭐 밑에 숨는 건 당연해요. 그럼 최소한 그 진짜 그 뭡니까 그 사정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한번 소리가 나고 나서 한 2, 3분 지나가지고 계속 소리가 안 나면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2, 3분 지난 이후에는 그게 경찰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댄 게 뭐 경찰도 사람이라고? 그 이게 뭡니까 그 저 작년에 그 뭡니까 그 인천에서 그 뭡니까 그 뭐 저 인천에 그 저기 뭐야 그 여경 사건 그때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잖아. 사람이라고. 사람인 거 알아. 근데 니들은 경찰이라고 씨발 것들아. 무서워서 이지랄 할 거면 경찰이 돼서는 안 돼. 옷 벗고 나가라고 씨발 것들아. 이런 위험에 당당히 맞서라고 세금으로 니들 월급 주는 거라고 이 씨발 것들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 이것도 후한무치한 거 아니에요. 후한무치한 거. 적반하장에. 그럼 소방관이 불 났는데 불 끄러 가고 또 사람 구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 나도 사람이라고. 그럼 그게 소방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세금으로 돈을 주고 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순직을 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자격을 줍니까? 이럴 때 하라고 용감하게 나서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고 니들이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또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계속 받고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그 진짜 순직을 했을 경우에 국민묘지에 묻히고 국가유공자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이유가 개새끼들아 이럴 때 너희들이 나서라고 해서 해주는 거다고. 너희들이 그러면 그딴 식으로 말을 할 거면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놈 아무도 없어.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적반하장의 후한무치. 이거 진짜 민족적 특성이 맞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잖아. 쓰레기 족속들이 맞아, 쓰레기 족속들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저기 무장을 해가지고 뭐 식민 지배 에라이 씨발 안 한다 안 해 씨발 것들아. 36년 동안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 그 지배한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아유 진짜 씨발. 아니 5천 년 동안 씨발 정신적으로 지배받은 저 떼놈들한테는 찍소리도 안 하는 새끼들이 기껏 35년. 근데 이 35년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그 근거가 된 거잖아 이게. 그 기반이 된 거잖아. 이때 씨발 지금 우리나라에 철도하고 이거 기본으로 다 깔렸잖아. 때놓은 새끼들이 이때까지 뭐 그 5천 년을 지배하면서 뭐 해준 거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30년 전에 의경복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얘기는 이제까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91년 4월 입대를 했죠. 93년 11월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4주간은 당시 논산 연무대에서 연무대가 맞죠. 4주 훈련 받고 다음에 저기 또 4주간은 충주의 그 경찰학교에서 그러니까 8주 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91년 6월 달에 종로소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간 거죠. 그러고 나서 92년도 접어들었든지 아니면 91년 말부터 했든지 그 영화 그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 영화 있죠. 그 최민식이 나오는 딱 이때가 제가 종로에서 근무하던 딱 그 시점이죠. 노태우 말년 때 범죄소탕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범죄소탕 180 작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있던 그 당시에는 그 어쨌든 그게 뭐 용어가 뭐가 됐든 간에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 영업은 딱 자정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는 영업을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24시간 영업 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시, 11시가 넘어서야 이제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멀쩡한 정신에 뭐 노래방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소탕 180일 작전 하기 전에 실제로 그 뭡니까 심각하게 문제는 많았습니다.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종로 상가에 그 국일관이라고 아마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이 맞다면 이 국일관이 맞을 거예요. 이게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쪽에 이제 국일관 나이트가 있었죠. 지하에. 그럼 이제 12시 이후로는 이런 골목으로는 사람이 거의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범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하면서 이제 의경에 있던 저희들한테 이제 순찰을 돌아야 되잖아요. 새벽에. 물론 새벽 내도록 도는 건 아니죠. 뭐 2시간 정도씩 조를 짜서 2인 1조나 3인 1조 형태로 조를 짜가지고 이런 골목길을 계속 순찰을 돌죠. 물론 복장은 정복입니다. 사복을 입고 해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요 국일관 요쪽 골목으로는 어마무시한 우범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찰을 돌기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정화가 되긴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제 기억에 정말 개판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소위 군사 독재가 끝나고 노태우 그 당시 뭐 물태우 하잖아요. 이때 정말 그 기강이 많이 해해졌거든요. 이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노태우 말년 때 이제 이 의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뭐 경험한 건 별로 없는데 하여튼 듣기로는
전두환 때까지 아니면 뭐 저기 노태우 초반 때까지만 해도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뭐 파출소나 이런 데 끌려가잖아요.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의경복무를 하는 이후로 특히 이때는 이제 그 새벽에 순찰을 돌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저기 사람들이 싸우거나 술 먹고 자빠지거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파출소에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종로 2가 파출소, 3가 파출소 막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폭력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 뭐 뭡니까 그 저기 저 강목 같은 거 들고 막 싸우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술 먹고 막 하면서. 그럼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파출소로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판이었어, 개판. 아예 질서 유지가 안 됐어요. 막씩 파출소에 가서도 고라고라 고함 지르고. 그때 이제 뭐 민주화다 뭐다 이것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딱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술 취한 손님 데려다가 경찰서에 파출소에 데려다 놓으면 고함 지르고 막 뭐 심하면은 뭐 그냥 오줌도 싸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그래 뭐 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에 이제 노래방이 생긴 게 제가 그 입대하던 91년 4년 4월 이때만 해도 노래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11월 달에 그러니까 91년 11월 달에 제가 첫 휴가를 나왔거든요. 이때 재수를 하고 있던 친구놈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소주 한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놈이 갑자기 뭐라는 게 아니라 한 곡에 500원 하는 가라오케가 있대요. 그 저는 뭔 소리야 싶었지. 그 이제 따라오 버려요. 그 당시에 이제 마산 창동 지금은 뭐 삐빠레냈던 이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마산이 전국 7대 도시였고 하기 때문에 마산에 거기다가 마산 창동이 그 부산 빼놓고 전체 경남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거든요. 거기 이제 가보자고 해가지고 그래 가보자 했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 초창기 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당시에 보면 뭐 한 곡에 300원, 500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2년 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 퍼졌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이제 12시 이후로는 영업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순찰 돌다 보면 저 골목길에 이제 정상적으로는 영업을 못 하니까 셔틀은 내려놓고 보통 이제 노래방이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지하에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순찰 돌라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돌았지 당연히 열심히 뻗지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꾀가 생기잖아. 귀찮잖아. 그리고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서 이제 그 거리도 상당히 정화되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다 아니까 함부로 막 이 싸움 같은 거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삐끼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에 조망을 뭘 하나 들고 있어. 라디오 같은 거. 그 무전기죠, 무전기. 그 밑에 이제 하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 휴대폰은 없었잖아요. 그 이제 한 놈이 이제 삐끼가 어슬렁어슬렁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손님이 오면 밑에다가 무전을 쳐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경찰 있나 없나 살피고 없으면 샷다문 올려가지고 내려보내고 샷다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었거든요.
12시 넘어서. 그 우리는 또 그걸 아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찰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순찰 돌다가 귀찮잖아요. 슬 이제 골목을 슥 보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가서 이제 말을 걸죠. 그 저기 뭐야 한 1시간 정도 그냥 그 노래 좀 부르다 갈게요 하면 처음에는 화들짝 놀래. 이? 그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아 예 하면서 안에 무전 쳐가지고 셔터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공짜로 실컷 노래 부르다가 부대로 복귀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의경 따위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순경이고 뭐 경장이고 뭐 경사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30년 전에 제가 그 짓을 했다니까. 아 물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 거짓말 그 근무일지 조작했다는 거 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조작질 많이 하는 게 당연해요. 그 제가 그러니까 종로에 있다 보니까 저는 순찰차는 거의 안 탔는데 어째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순찰차를 좀 타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당시 종로 쪽을 가니까 그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 저 뭡니까 그 정독 도서관 있고 그 북촌 가기 전에 그 안국동에서 북촌으로 저기 저 삼층동으로 가는 그 새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제 정독 도서관이 있고 뭐 그리 있었는데 순찰차 타고 이제 뭐 그 감사원으로 삼층동으로 해서 뭐 이제 한 바퀴 쭉 돌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만약에 더운 여름이면 뭐 아마 그 당시에 아마 2시간에 한 번인가? 2시간에 한 번씩 그 관내를 그 순찰을 해야 되는 됐었거든요. 그 순찰차 타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요소에 그 건물지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몇십 분 순찰 했다고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처럼 만약에 더운 날이잖아요. 그러면 슥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근무일지 해가지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8시,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싹 다 이상무 딱 찍어놓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정독도서관 근처에 그 당시에 정자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정자나무 그늘에다가 순찰차 떼어놓고 그냥 잔다니까. 저도 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뭐 보조요원이었으니까 그냥 그게 경찰이에요. 그게. 그 여기 여수에서도 지금 건물지 조작했다잖아요. 분명히 조작한 게 맞아.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그 당시에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 지금 같은 어떤 체계가 없었거든요.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의경이 이제 교통 의경으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 저도 그 당시에 야 교통 의경이 됐으면 돈 제법 벌고 나왔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 법규 위반, 뭐 신호 위반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면허증 내라고 하면 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나 뭐 2장이든 3장이든 해가지고 쓱 내밀어요. 지금은 그걸 받았다가 까딱하면 다 뒤지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 자체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받아 먹었어요. 어깅하는 동기들, 아니 동기들뿐만 아니고 이때 그러니까 좀 악착같이 교통을 하면서 악착같이 일을 했으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돈 1,000만 원 정도 아마 가져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게 경찰이에요, 그게 경찰. 그 당시 어gin들이 그랬다니까? 어gin들이. 아니, 이걸 왜냐면 제가 그 총리공간 앞에서 근무 썼다고 했잖아요. 그 총리공간 앞에 그 교차로거든요, 여기가. 거기에도 그 교통 어gin이 한 놈이 있었어. 그, 한 번씩 이제 대화를 한다고요.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 이 씨발 뭐 혹시나 오메 가면 경찰 하는 놈이 듣고 뭐 명예훼손으로 뭐 소송 넣으려는가? 아 근데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를. 순찰 돌면서 새벽에 좀 돌다가 귀찮으니까 노래방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새끼들한테 수사권 주면 진짜 좆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딱 치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이재명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씨발 전국에 그 채용사 두고 전국에 있는 이쁜 애들 다 데려오라 해가지고 박정희는 씨발 저리 가라지. 그래도 박정희는 씨발 정확하게 그래도 돈 뭐 대가는 다 주고 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막 씨발 하루가 멀다 하고 질펀하게 놀고 그 이제 놀았던 애들 저번에 얘기했듯이 섬에다 팔아 넘기고 지 자식 새끼들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각 지역의 조폭들한테 왕노릇 하면서 또 지 애비처럼 공치분 좋아하잖아요. 이때로 오라 해가지고 뭐 강간하고 또 지 애비처럼 섬에다가 팔아제끼고 포털에다 지 욕하는 댓글 단 놈 깡패 새끼 시켜가지고 으슥한 골목에서 칼빵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겠지. 그리고 뭐 매달 기본소득이다 해가지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면 또 언론에서는 이제 와 대단하다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또 개돼지 버러지 새끼들은 또 언론에서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맞아 맞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얼마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냐고. 매달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주잖아. 지지율 조사하면 씨발 70% 80% 나오고. 딱 이게 지금 이재명 시대라니까. 그 이제 경찰 새끼들은 수사권 있으니까 미쳐 날뛰면서 이봐 택시 기사 폭행하고 그 씨발 뭐 길 가다가 만약에 자기한테 눈치 떴던 것처럼 보인다. 그 씨발 그냥 뭐 막 데리고 가가지고 씨발 그래 두들기 패는 거야. 이 경찰이 이렇게 미쳐 날뛰면 그리고 그래 뭐 유흥업소 막 다니면서 이제 돈 뜯어내겠지. 깡패 새끼들보다 더하게. 소방검사, 위생검사 한번 당해볼래? 그럼 어쩔 거야? 매달 상납해야지, 씨발. 뭐 그러면서 그러겠지. 업소 사장한테 뭐 말씀 피우는 놈 있으면 얘기해. 그럼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래. 그 가게에서 만약에 깽판 치는 사람 만약에 좀 있다. 그럼 경찰에 전화하면 알았어, 씨발 그래. 그 새끼는 뒤지는 거지. 그게 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딱 펼쳐질 모습인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100% 맞아요. 저는 확신을 해. 옆에서 씨발 딸이 어디서 납치돼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그래 이재명 씨발 지금 찐빠들 동원돼가지고 이 애들이 이제 홍위병이 되겠지 당연히. 거기다가 씨발 전국의 깡패 새끼들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무법천지 되는 거지 씨발. 그래 그런 지옥에서 씨발 구해내 줬더만은 이 벌리 새끼들 아니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래 씨발 원래 종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치고 오늘도 뭐그 보니까 그래 이 최병묵이 이 씹새끼는 TV조선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뭐 전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이 씨발 우리 토끼 욕을 하고 있더만 이 개새끼가 뿐만 아니고 뭐 김건희새끼든 뭐든 이 개씨발 새끼들이 아 씨발 또 욕 나오네 아 저는 얘기했듯이 30년 전에 의경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찰이 어떻다는 거를 어우 씨발 진짜 씨발 그냥 이런 지옥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유 씨발 그 보세요 그래 이거 와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아무리 씨발 그 아니, 하루가 맨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진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 뭐가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아니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맨날 해 맨날 해 아니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 이게 보세요 격차 오차범위 밖으로 아니 지금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국정수행 긍정 부정 조사를 매일 해요 매일 아니 이거 좀 안 이상하나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2달 동안 그래 뭐 하면 뭘 하겠어 지금 근데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 밑에서 지금 오늘도 지금 그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지금 하나씩 이게 보도가 된다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물 밑에서는 지금 작업이 거의 다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래 버럭 화를 낸 거고 그게 신호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일 한동훈이 돌아와요. 분명히 스물보따리 갖고 올 거야. 그 좀 차차 말씀드리죠. 그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조금만 기다려, 개새끼들. 아 씨발. 그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물고 씻고 뜯을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 의도를 하고 물고 씻고 뜯으라고. 물고 씻고 뜯으라고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이제 물 밑에서 이제 관심을 다 이쪽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소위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 관심이 오로지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관심을 다 돌려놓고 국민들도 이쪽에 막 그 관심을 다 쏠리게 해놔놓고 물 밑에서 작업 다 해놨다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물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물을 뜯으면 아씨 아무튼 아이고 그냥 이거 넘어가겠다 그냥. 그리고 한동수 이 새끼가 그 뭡니까 그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개소리 쳐 씹으리던 새끼 아닙니까? 그 저기 총장실에 갔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총장일 때 제가 뭡니까 그 책상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눈길도 안 주고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이 얘기 씹으는 새끼잖아요. 이 씨발 새끼. 그러니까 사퇴 안 하려고 안 할 듯이 계속 얘기했는데 사의 표명했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이제 감찰 과장이 특수통으로 바뀌니까 자기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더 버티다가 좆되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새끼들은 털면 터는 대로 자갈이고 바위고 후두둑 떨어지는 새끼들이라니까요. 아니 자기가 만약에 정말 우리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처럼 그럴 게 없다면 당연히 버티지. 그런데 감찰 과장이 자기 바로 밑에 감찰 과장이 특수통 우리 토끼 형 라인 애가 하나 바뀌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더 버텼다가는 제대로 틀리겠다. 더 버텼다가는 불명예 퇴진을 하고 변호사도 못 해먹겠다. 밥줄 끊기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니는 끝났어 이 새끼야. 아예 그냥 그 청문회도 안 나가고 딱 정권이 바뀌자마자 뭐 알아서 진짜 알아서 그때쯤에 알아서 기다면 덜쳐내진 않았을 거야. 덜쳐내진 않아. 씨발 우리 딱 그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스타일상 네가 알아서 그냥 사표 내고 그냥 물러났으면 안 건드렸어. 근데 네가 청문회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랄을 했기 때문에 니는 지금 사표 쓴다고 해가지고 무사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 씨발라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얼마나 유치한지. 조금 기다려 이 새끼야. 껍질까지 벗기질 테니까 이 씨발놈의 새끼. 어우 씨발 열받아. 그리고 KDI인가 뭐 원장 이 홍장표 도 사표 써줘. 뭐 나가면서 다른 의견에 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또 개소리쳐 씹어있죠. 아이고 쓰레기같은 새끼. 그냥 조용히 나가라니까. 조용히 알아서 그냥 조용히 사표 내고 나가면 안 다친다고 씨발놈들아. 나가면서도 이렇게 꼬장 부리고
아유 씨발놈아 니도 껍질 탈탈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거야 이 씨발놈아.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 인연도 이제 이준석의 길을 선택을 했죠. 이준석의 길. 민주당의 분탕 종자가 되기로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딱 이준석이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인연도 그러니까 아마 그 이준석 패거리하고 뭐 교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중동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뭡니까 대드는 거죠 민주당에. 아니 인연이 뭐 인자 27인가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이 막말로 씨발 그래 이준석이야 그때 10년 11년 전에 10년 뭐 그 이상 전에 막말로 씨발 그래도 뭡니까 어쨌든 하버드들을 나왔다는 그 좀 그런 거라도 좀 있었잖아. 근데 인연은 뭐 뭐야 이거. 그래 이게 이제 조금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 조중동과 이 그 뒤에 뭐 김무성이나 이런 유승민이나 이런 쓰레기들 그 내각제 세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더 멀리 보고 이제 보석을 놓는다고 생각하겠죠. 이준석이가 잘못되면 박지원이를 또 대타로 세워가지고 헤쳐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어리석은 것들이죠. 아유 불쌍한 것들. 근데 뭐 조만간 다 정리될 겁니다. 그 이제 여기 뭐 공직 중용 힘든 분들이 윤정무슨 요직 기현상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국힘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인물들이 다 지난 정권 장관, 차관, 행정관 다 저기 비서관들, 수석들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 씌우리면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야죠. 야, 씨발놈아. 그러면 누구죠? 지난 정권 때 장차관들, 비서관들, 뭐 수석들 능력 되는 새끼가 있었냐고. 강경화가 왜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었냐고. 뭐 그래 행정관 뽕이 나는 새끼 행정관으로 뽑아가지고 앉혔잖냐고. 또 많잖아요. 오늘 그래 이용군가 그 새끼 법무부 차관이었던 새끼 택시기사 폭행한 거 1년 구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끼를 차관으로 뽑은 새끼들이 어디서 씨발 개소리 쳐 씨부리냐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공격 절대 안 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편이라는 얘기잖아. 정말 국민의힘이 우리 토끼 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이 생각이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 예전에 뭡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니까. 그 이런 얘기를 쳐 씹으리면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 그러면 저 장차관들 그 비서관들 행정관들 그 수석들 능력 있는 새끼들이 있었냐고 온갖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임명 그 반대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냐고 씨발놈아 너희들이 어디서 개소리를 쳐 씹으냐고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반격을 안 해. 그것은 같은 놈들이다. 그런데 그래 이 양반 아니 저도 몰랐는데 아니 그래 뭐 죄송하다고 그 뭐 뭐야 그 뭐 저 뭐 외모 비교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래 뭐 죄송하다고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씨발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뭐 뭐라더라 낙마가 되더라도 뭐 인정하겠다 뭐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아니, 그냥 죄송하다고 그냥 반성한다고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아니, 그게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작전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작전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반성한다, 죄송하다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자기 입으로 낙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시비가, 이게. 아, 참, 진짜. 아, 정말. 그리고, 이, 뭐,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귀순 진정성 없었다더니, 청, 북송환시 자해 위험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군에 호송을 요청했대요. 내가 그 북송했던 그 2명. 그 군에서는 민간인을 호송한 전례가 없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 이게 눈 가리고 손 묶고 판문점으로 데려가기 4시간 전까지 누구를 호송관으로 임명해야 될까 못해가지고 왕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도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제 그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새끼 그 뽕한 거. 근데 뽕한 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정편에서. 오늘도 하루도 지지율 아까 보셨죠?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윤석열 좋댔다. 그리고 김건희 또 비선 터졌다.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뭐 동행했다고 그 뭐 비선이다 뭐다 그렇게 막 까잖아요. 아니 그 정도의 정보력이면 그 이준석이하고 6월달에 만났다고 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까야지.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단독 해가지고 한번 개분당 치고 나서 후속 보도가 없어.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면 당연히 취재가 됐겠지. 그리고 단독으로 그렇게 뽑아준 거면 어느 식당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났다는 거 그까지 다 취재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단독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단독 해놔놓고 여권 관계자가 한 대서 들었는데 그렇게 만났다고 하더라. 끝. 그냥 다 한패거리라는 거지.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똑같은 쓰레기란 얘기예요, 쓰레기. 다 똑같은 쓰레기. 그 지금 싸움이 대통령실, 내각도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 정치권, 언론, 뭐 그 외 찌끄러기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외 모든 세력들, 대통령실하고 내각 이거 하고 그 나머지 그 외 모든 세력들 덩치로는 씨발 비교도 안 되지. 그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저 시비를 놓고 종이신문에서 종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 지금 어차피 뭐 종이신문은 거의 영향력 자체가 거의 제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종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물러날 거예요. 그 새끼들도. 그리고 이걸 또 왜 제가 뽑았냐 하면 보세요.
알박기, 후안무치, 똥배짱, 국민의힘, 문정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얘들 스타일상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함이 없었다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열정을 아까 그 박홍근이가 저 씨부릴 때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절대 이런 집요함을 안 내비치잖아요. 압박을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압박을 할까요? 여기 이거 압박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국민의힘 대동관계를 해가지고 공공기관장들 사퇴하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냥 권성동이가 그냥 어쨌든 한마디씩 하는 거 외에 그렇다고 권성동이가 뭐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원내대표니까 씨발 그래 어쨌든 한 번씩 발언하는 거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면 오히려 욕하잖아. 비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쳐 씹으리고 있는데도 이런 열정을 지금 우리 토끼 형한테 가해지는 이 공격에 대해서 발휘를 하라고. 근데 그게 실제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공공기관장 압박하라 사퇴하라고 하는 데는 대동관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김기현 이 씹새끼 이것도 아유 이 새끼가 그 새끼잖아요. 그 저기 울산시장 송출한테 뺏겼던 새끼 아냐. 이런 머저리 새끼가 아유 보세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진이 전 정권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순리와 상식을 거부하고 오로지 개인적 영달만을 위해 국민 세금을 축내는 못된 짓을 하는 자들 똥배짱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거를 아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박홍근이한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하잖아. 근데 이거에는 지금 진심으로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이게? 저번에 저 뭡니까 유튜브 하는 새끼들도 다 뜯는다고 했죠. 이게 다 이권이 달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 편 심어야 되잖아. 이 쓰레기 새끼들. 이 쓰레기 새끼들. 제가 지금 씨발 어차피 다음 주에 내일 한동훈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이 속도가 날 건데 씨발 그래 빨리 정리하기 전에 이런 새끼들 그 뭐 권성동이 뭐 이준석이 또 뭐 그 이해관이라고 칭하는 그런 젊은 새끼들 일단 좀 그 새끼들 한 대여섯 명 일단 본보기를 좀 깜빵이 좀 쳐놨으면 싶어요. 이 국민의힘 이 새끼들 이 몇 명 먼저 이것들 먼저 좀 학교 좀 보냈으면 싶다니까. 아니 토끼 형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뭐 알바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딱 두 명씩 찍었잖아요.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 이 두 자리는 중요하니까. 왜냐 방통위원장을 앉혀야 또 자기 신복을 앉혀야 종편을 조질 거 아냐. 그리고 공정위원장 금감원장 아니 국세청 동원하고 공정위 동원해가지고 씨발 저기 방가 김가 홍가 하면 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네이버 예진이하고 씨발 김범수도 들어야지. 그 새끼들은 공정위가 나서가지고 독과점법 위반이네. 뭐예요 그 포털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분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포털이 많습니다. 아니 일단 기억나는 게 네이트도 있고 줌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억에서 가물가물할 거 아닙니까? 네이버하고 지금 다음 두 개가 근데 다음도 어차피 뭐 한 1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얘가 80%가 넘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독점이잖아. 공정위가 나서가지고 한번 들면 이 다 학교 보낼 수 있어요. 이 둘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뉴스편 찍어갖고 다 독점하고 있네 이 족같은 새끼들. 이 달아넣어야지 씨발놈들. 그리고 이 씨발 쓰레기 새끼들 이 새끼들도 좀 잡아놓고 제일 먼저 씨발 좀 잡아놨으면 씨발 나 씨발 진짜 정말 씨.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씩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 종편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디지털 타임데이스 오늘 단독이라고 나온 거예요. 검찰 신한은행 훔칫돈 외환 거래 1조 3천억 전격 수사 착수. 1조 3천억이요. 1조 3천억. 검찰이 금감원에 앞서 실체 파악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외환 송금한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원래 주인과 돈의 성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두 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니라 동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이용해서 1조 3천억을 중국으로 송금을 했대요. 검찰은 중국계인 국내 한 증권사가 신한은행 등 두 개 은행을 소개시켜줬다고 줬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이제 들어간 내사를 한 거죠. 금감원은 은행권의 이상 외환 거래 사례가 잇따르자 조사 범위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lok현지 금감원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거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고 발생 파악 직후 외환 검사팀을 별도로 꾸려서 보내고 이후에 추가 증언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기간을 볼 수 있도록 진행. 보세요. 파악 직후에 바로 검사팀 꾸려서 보내고 추가 증언했다잖아요. 그 중국이잖아요, 중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래 내일 갖고 올게 이런 거라니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보이스피싱. 그리고 그 뭡니까? 그거 완료 안 되죠. 그 당시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 그 다음에 특히 이 정권 들어서 마스크. 그 다음에 비트코인 폭락. 그 다음에 루나테라 맞죠? 그 외에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이 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떼놈들 권력자들하고도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동훈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국제공조 얘기한 이유가 요거예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중국의 권력자들하고 짜고 이것도 보이스피싱도 저도 몰랐는데 2006년이라잖아요. 시작된 게. 딱 맞다니까. 빨갱이들 딱 집권하던 그때하고 딱 맞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봉 씹으리는 게 뭐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권력자들하고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이런 사건들이 다 여기서 다 헤쳐먹은 돈이 다 이런 돈이라는 거죠. 그걸 미국의 세계은행, 가가지고 세계은행, FBI 간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 분명히 요것들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그 마지막 퍼즐
쪼가리를 가지고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간 거라고요. 왜냐?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검사 생활하면서 평생 했던 게 특수통이잖아, 특수통. 특수부,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 SK 이런 대기업들, 뭐 회계, 부정, 그리고 또 정치권하고 관련된 부정부패 이런 것만 평생을 수사했던 인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 딱 나왔습니다. 1조 3천억 뭉칫돈. 이게 중국으로 갔대요. 이게 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막 그 하고 다 무조건 다 관련돼 있다니까.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어설프게 여기 좀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작업을 밑작업을 다 그리 해놔놓고 동시다발로 와다다닥 내일 한동훈이가 그 마지막 퍼즐을 갖고 올 거예요. 씨발놈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 그리고 보세요 또 나오잖아. 국정원 서해 공무원 탈북 어민 사건으로 박지원 서훈 고발. 이 두 놈이 전 정권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자체 조사는 씨발 한 명 꼽았잖아요. 조무식이 검사.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서 원장 고발건에 대해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하는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다. 그리고 이 새끼 이거 서훈이 미국 가서 지금 아직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연히 가서 FBI하고 얘기했겠지. 이 새끼 나중에 우리가 요청하면 이거 잡아다가 보내주숑 얘기해놨겠지. 그래 지가 살 거면 중국을 가든가 북한을 가야 된다니까. 아니지. 근데 이제 여기 가도 잡이 숙청될 거니까 뭐 숨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 학교 보내는 거 우리 토끼 형 뭡니까 전공이잖아. 댓글 수사 때도 그렇고 국정원장 다 학교 보냈잖아요. 아니 제가 저기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작된 태블릿을 가지고 박근혜하고 최서원이를 갖다가 까먹버렸잖아요. 그것도 듣도 못한 경제공동체라는 듣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이런 새끼들 학교 보내는 거야 껌이지 껌. 아니 조작된 걸로도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는 증거가 하늘에 닿아 있잖아. 하늘에. 거기다가 국정원장 학교 보내는 거는 우리 토끼 형 전공이고 이 정도 보내는 거야 껌이지. 어이씨.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 얘기는 작업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씨발 국민의힘이 이 개새끼들 좀 몇 명 좀 보내줘. 아 씨발 내 부탁이다 부탁. 아 맨놈 좀 씨발 학교 좀 보내줘. 아 씨발.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진짜 그 문재인하고 이재명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에 관련된 핵심 애들 뭐 임종석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서훈이나 그래 이런 애들 아마 진짜 사형시킬 것 같아. 사형 집행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보면 아 가슴이 너무 벅차다.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이가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사형제 없애면 안 된다고 의견서를 냈잖아요. 아니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고는 지금 한 번씩 나옵니다. 사형이 집행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굳이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굳이 그런 걸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형을 한번 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형을 시켜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누구를 집행을 해? 아니 막말로 뭐 우리 토끼행이나 한동훈이가 뭐 이 저기 뭐 저 지금 사형 선고받고 뭐 그냥 저거 감옥소에서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놈들 뭐 집행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진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놈들, 국기문란, 뭐 여적죄라고 합니까? 이건 사형이잖아. 그 수괴였던 문재인, 그 나댔던 김정숙. 제 느낌에는 100%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리고 공약 이행 부족, 뭐 쓴소리 이렇게 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하는 용기 있어야. 아, 역겨운 새끼. 아, 씨발. 아, 근데 설마 내일 윤리위에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진 않겠죠? 아니, 물론 뭐 징계를 하더라도 아마 이 새끼는 이제 조중동 믿고 계속 그 구속되기 전까지는 아마 분상지 칠 건데 아니면 씨발 그냥 저기 이재명이하고 같이 합치든지 어차피 똑같잖아 씨발. 아니 그래 뭐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 이 새끼가 이런 얘기 할 때 한덕수가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냥 그리고 그 어제 그 도스트팽에서 하도 이 개 같은 년놈들이 쓸데없는 진짜 소리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오늘 에이 씨발 안 해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요 계정대로 갔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 참 일단 저 뭡니까 그 도스태핑을 하는 목적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종편이나 이쪽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론 쪽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씨발 이거 그냥 다 쫓아냈으면 싶어요. 기자들 풍찬 노숙하게 알아서 씨발 취재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그런 거 좋아하니까 청와대 구조처럼 그냥 대변인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뭐 브리핑하는 그거 뭐 어차피 그게 길들여져 있는 노예 새끼들이니까 빨갱이 새끼들. 그냥 이제 북두발이 신속 단호하게 응징하고 2025년까지 월급 2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런 얘기했죠. 내가 아까 지휘관 회의에서 행정관이 합참의장 불러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새끼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다. 행정관 따위가 어떻게 합참의장을 부르다가 문책을 하냐. 그리고 합참의장이 부른다고 행정관이 부른다고 불려 들어가 가지고 문책을 당해. 이게 그래 이게 그 이랬던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뭐 저 김건희 여사 뭐 비선 아니면 뭐 그 인사 참사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 미친 새끼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 오로지 공공기관장 사퇴하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뭐 한 가지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잖아. 그럼 이렇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집요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홍준표, 이철우, 김진태 봤잖아요. 관사 정리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쳐 씹으면서. 그게 보수예요, 보수.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라고. 응? 쓰레기 같은 새끼들. 편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